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에 로봇들이 도입됐습니다. 주민 생활을 돕는 로봇들이 가동되면서 국내 스마트시티 표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 위원들은 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시급성을 따지며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축하하는 시민 축하 행사가 지난 25일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25일부터 4일간 에어포트 이노베이트 2025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마트 친환경 도시를 내세운 에코델타시티는 다른 신도시와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 주민 생활을 돕는 로봇들이 도입됐는데요. 스마트시티 표준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 에코델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에코델타시티 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이곳에선 로봇이 커피를 내립니다. 만들 수 있는 커피 종류는 20여 가지. 3잔을 동시에 냅니다. 106번님 메뉴 완성. 음료 꼭 저어드세요. 가보자고. 무거운 짐은 로봇이 내 집 문 앞까지 옮겨줍니다. 집 동호수만 알려주면 됩니다. 층간 자율주행이 가능해가지고 현관문, 그러니까 키를 찍고 가는 현관문이라던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얘가 스스로 부르고 열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CCTV가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순찰하는 로봇. 청소 로봇은 사람을 투입하기 힘든 새벽 시간에도 복도 먼지를 쓸어 담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좀 편한 점이 많아요.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으니까 스마트시티 느낌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더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에코델타시티 내 수자인과 호반서밋 아파트 일대 2.8제곱킬로미터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데이터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 운영 방식과 생활 서비스를 통째로 바꾸는 실험장입니다.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의 미래 표준을 설계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스마트시티가 데이터나 센서나 이런 어떤 인프라 중심이었다면 이번 로봇 도입을 통해서 추진 중인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체감하는 생활 서비스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로봇과 AI 관련 기업 등 11개 기관은 특수목적법인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5조 6천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가장 큰 특이점과 변곡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AI, 특히 AI 에이전트 같은 로지컬 AI뿐만 아니라 로봇 같은 피지컬 AI, 자율주행 차를 포함해서 피지컬 AI 도입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그다음에 AI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부산은 앞으로 돌봄 로봇과 주차 로봇 등을 추가 도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일상을 함께하게 된 로봇들. 여느 신도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에코델타시티가 이번 로봇 도입으로 스마트시티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하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 주민복지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시급성을 따졌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청 주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현장. 위원들은 보훈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청장 공약인 보훈회관 건립은 사업비 272억 원을 들여 옛 보건소 부지에 짓겠다는 겁니다.
오는 2028년 완공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비만 약 1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순수 구비로만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기간을 가지고 속도 조절과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한꺼번에 다 확보된 게 아니라서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면 시간과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재원 조달이 늦어지면 공사비는 더 늘 수 있다며 대안은 무엇인지 따졌습니다. 일부 위원은 기존 건물 매각을 비롯해 국시비 등의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복지관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행부의 보건복지 분야 신규 사업 발굴 수상 실적에 대해선 칭찬했습니다. 의회는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16일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편 사하구는 내년도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로 기존 사하구 보건소 철거 비용 등에 45억 원을 배정해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25일부터 사흘간 에어포트 이노베이트 2025를 개최합니다.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 열린 것으로 169개국 공항 항공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차세대 공항 운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축하하는 시민 축하 행사가 지난 25일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와 부산시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엔 시민환경단체와 범어사 지역 단체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과정과 의미를 소개하는 경과보고와 홍보 영상 시청에 이어 국립공원 지정에 힘쓴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본산 냉동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요가 낮고 태국산은 관세 감면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밀수한 가리비 가격만 11억 원에 이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태국 한 수산물 공장 가리비 가공이 한창입니다. 창고 포대에는 냉동 가리비가 가득 들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포대는 한국으로 갈 물량입니다. 점검에 나선 부산세관과 식약청 직원들, 일본산임을 확인합니다. 이거 다 일본산 맞죠? 수산물 수입업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요가 감소하고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 20%가 감면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원산지를 속여 들여온 가리비는 약 26톤, 시가 11억 원가량입니다.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동수사팀은 국내 수입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태국 현지 가공 공장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FTA 특례법,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관세청과 식약처는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 유전자 검사와 수출국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마을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홀몸 세대를 돌보고 마을 환경을 가꾸는 활동을 벌인 곳이 있습니다. 4개월이란 시간 동안 이런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골목 계단이 하늘색 옷을 입었습니다. 나무도 자라고 그곳에서 떨어진 열매를 다람쥐가 먹고 있습니다. 반사경도 설치돼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계단길이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손을 맞잡고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한때 어울려서 그 참 꽃나무도 심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막 젊은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다고
진짜 이런 일이 자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르신분들도 좀 뵈러 다니고 이제 저희가 특히 계단을 페인팅하면서 어르신분들이 오다 가다 하시면서 아 너무 예뻐졌다, 여기 좀 무서웠는데 이렇게 이쁘게 하니까 너무 나도 여기를 일부러라도 다니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게 좀 큰 원동력이 되었던. 사구 대티까치고개마을 주민과 대학생 50여 명으로 이뤄진 녹색마음 돌본단이 성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넉 달간 홀몸 세대에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린 환경 개선 활동에도 나섰습니다. 마을의 자투리 땅에 정원을 만든 겁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꽃 사업이 지금 한창 했잖아요. 동네가 밝아졌어요. 억수로 예뻐졌죠. 옛날에는 좀 이렇게 쓰레기 있었지만 지금은 가다 보면 깨끗한 꽃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사구는 이번 활동 사례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 사업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40년 만에 전면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요트 경기장이었던 이곳이 노후 시설을 걷어내고 해양 레저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986년 조성된 수영만 요트 경기장. 시설이 오래되고 이용률도 낮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은 2008년 민간 제안 접수 이후 각종 행정 절차와 협의 지연으로 17년 가까이 답보 상태였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민간 사업자와 재논의에 나서 호텔을 짓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개발 절차를 다시 진행해 이번에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584억 원. 사업 시행사가 전액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하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재개발 구역은 육상과 해상 23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최신식 계류시설 567척을 비롯해 요트 전시장과 클럽하우스, 복합문화 상업시설,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조성됩니다. 자연과 기술, 인간을 좋아하는 건축 디자인이 부산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내외 방문 수요를 한층 더 끌어올려서 랜드마크적인 그런 관광지로. 부산시는 국제 요트 대회 유치와 동백섬과 해운대를 잇는 해양 레저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가치를 전반적으로 올릴 뿐만이 아니라 부산의 관광 미래를 위해서도 핵심 앵커 시설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매해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의미에서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김치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김장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김장문화를 알리고 세계인들에게 김장의 매력을 알리는 장이 됐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양념에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처음 해보는 서툰 솜씨지만 김치 명인의 설명에 따라 먹음직스러운 배추김치 한 포기를 완성합니다. 김치는 안전한 식품, 아주 우리가 아주 식탁에서도 먹지만 우리 건강에 좋은 건강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인 모두가 아는 김치의 익숙한 맛. 외국인들도 김장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It feels very nice to be able to make kimchi by yourself and it's just so many people doing it at the same time. It's very interesting. 요즘은 김장을 집에서 많이 안 하잖아요. 아이한테 한국의 김치 문화도 알리고 이렇게 김장하는 모습도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마련한 대한민국 김장대축제.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된 김장 문화를 시민과 함께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축제장에서는 전국 각지의 특색 있는 김치와 함께 김장 재료 판매도 이루어졌습니다. 국산 농산물 직거래장이 열려 배추, 고춧가루, 마늘은 물론 김치 품평회 수상 제품까지 최대 반값에 판매됐습니다.
시식해 보니까 맛도 좋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이따 한번 놀라보고 집에 갈 때 사려고요. 김치문화 홍보관에서는 김장문화 특별 전시가 열렸고 식품명인관에서는 장류와 부각, 매실액 등 명인들의 제품 전시 판매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행사장에는 유명 가수들을 초청한 가요사랑 콘서트가 열려 축제 분위기가 한층 더 달아올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대한민국 김치협회는 김치의 날 11월 22일의 의미를 담아 1122kg의 김치를 복지시설에 기부해 나눔의 의미도 더했습니다. 이제는 208개 나라에 김치 수출을 확장하되 김치 날도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그것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더욱 저는 그 길이 확실히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T는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김치를 미래 수출형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켜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0여 년 역사의 천안 호두과자. 이제는 젊은 후계자들이 새로운 메뉴와 현대적 방식으로 호두과자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두과자의 변화와 세대 교체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호두과자는 오랜 전통과 자부심 속에서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대에서 3대, 이제는 4대까지 이어지며 호두과자의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조부모 세대의 레시피와 기술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신메뉴 개발과 온라인 판매 등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통 간식으로 여겨졌던 호두과자는 앙버터와 소보로, 크림치즈 등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말차 호두과자는 입소문을 타고 하루 한정 판매에도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말차가 떠올라서 앙금과 반죽 그리고 말차 가루의 적절 비율을 최대한 연구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놀랐고 앞으로 더 맛있는 메뉴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SNS 인증샷 열풍 속에 호두과자는 다시 젊은 세대의 일상 간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간식이 남기고 싶은 추억이 된 셈입니다. 세대 교체의 과제는 전통과 변화의 균형입니다. 호두과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대 흐름과 혁신을 담아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신메뉴 출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 역시 호두과자의 본질입니다. 저희의 본질이라고 하면 저희 붉은 앙금, 흰 앙금을 기반으로 한 이 앙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잘 조화로울 수 있는 맛이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맛이고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혁신 속에 이어지는 명성. 9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천안 호두과자에 다음 100년이 주목됩니다. 전 세계 누가 와도 이건 한국을 대표하는 간식, 한국을 대표하는 선물이다라고 해서 조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일상에서 수많은 콘텐츠를 접하는 시대,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는데요. 알고리즘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만의 가치와 시선을 더해본다면 어떨까요? 셀럽의 감각적인 취향과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문화 코드를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문장들, 가지각색 글귀들이 시선을 이끕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목적지보다 중요한 건 여정이다. 인생을 통찰하는 저마다의 글들이 이루는 발견의 거리에서 공간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텍스트는 주저없이 가져갑니다. 차곡차곡 모인 글들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인사이트북을 남기는 겁니다. 힙한 글들을 음미했다면 이제 다채로운 세계관을 경험할 차례. 엄정화, 이효리 등 셀럽의 감각적인 취향을 들여다봅니다. 향과 음악을 모티브로 한 공간.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전화기를 들면 됩니다.
엄정화의 목소리를 통해 실제 연락하듯 공간을 이해합니다. 내면의 사진관으로 꾸며진 곳, 어떤 이의 공간일까요? 바로 이효리의 세계관인데요. 쌓는 대신 덜어가고 채우기보다 멈추는 삶의 여백을 프레임들로 형상화한 겁니다. 이번엔 목욕탕으로 떠나봅니다. 발판에 첫 걸음을 내디디면 울려 퍼지는 노래. 유쾌한 아이디어로 끓는 목욕탕에선 쓸모없음이 쓸모있게, 비효율은 개성적인 영감으로 표현됩니다. 그냥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컨셉에 맞는 방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옷도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추억도 생기고 재밌게 즐겁게 관람한 것 같습니다. 캐릭터 아케이드에선 다양한 캐릭터들을 수집하며 즐기고 콘텐츠가 정보 무늬로 새겨진 공간에선 오늘의 인사이트를 정리합니다. 요즘에 되게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 일괄적인 정보를 습득하기보다는 저희 전시를 통해서 나만의 인사이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기만의 알고리즘 찾을 수 있는 반복되는 일상 속 단순한 도파민을 좇기보다 감각적인 인사이트로 채워진 색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도파민을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스마트시티 선도 지역인 에코델타시티에서 생활형 로봇이 실제 공간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변화가 어떻게 확장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